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에 대해서 인생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의 주요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망이고요. 그리고 그 욕망은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의지로 나온 것처럼 의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는 이성적인 것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식욕, 성욕, 명예, 부 같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의지는 이런 욕망에 따라가는 이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조적 감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감조적 감상은 미술이나 음악, 이와 같은 예술을 통해서 또는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어,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 내 가장 편안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금욕적인 절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욕적인 절제는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소식, 바로 무엇을 줄이느냐, 음식을 줄이는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동종, 성욕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욕을 줄이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청빈, 어떤 물질이나 부에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욕적 절제만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다른 방법으로 여기 앞에 있는 관조적 감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또는 표상,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상으로서 세계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곤태를 참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 곤태의 반대말을 우리가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 호기심이 많은 존재,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항상 하는 존재, 또 뭐 물질을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계, 우주적 의지라고 볼 수 있고요. 파도는 바로 종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으로서의 종족. 여기서 이 파도에서 이 물결치는 이 물방울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적 자아, 그리고 존재, 시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족으로서의 욕구는 뭐로 나왔냐면 성욕으로 나온 거고요. 존재로서의 욕구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식욕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은 인식이 매우 발달된, 뇌가 매우 발달된 동물이기 때문에 물질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재미, 물질, 점점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바다는 바로 우주적 자아고요. 탐욕을 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본능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다음 존중적 의지는 파도고,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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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은 성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뇌를 이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물방울은 개별적 자아로 식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존재의 본능으로서는 존재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을 존재적인 자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적 자아는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시각과 촉각으로 자신만의 주관적 세계를 가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관조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적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개별적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론적 관점에서 세계를 보면 죽음은 결국 개인의 개별적인 세계가 없어지는 것.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내 속의 세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도 전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죽음은 그 개별적인 세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론적 세계에서는 세계가 존재하지만 이론적 세계에서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인식이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모두 다르게 느끼고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열반 깨달음은 모두 다 금욕적인 절제를 통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식, 동정, 성빈 요거를 가지고 소식, 동정, 요거를 가지고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수행을 하고요. 그 방법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명상을 하고요. 독서, 성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독서를 합니다. 다음 라마단과 같은 금식 기간이 있고요. 다음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읊조리고 기념일이 있고요. 체험 활동을 합니다. 체험 활동을 하고 노래나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는 그런 수영 방법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룰이나 신념을 만들 때도 이 아래의 방법을 꼭 사용해서 주로 이런 아래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룰, 또 습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술은 곧 관조적 감상입니다. 관조적 감상. 그래서 음악, 조각, 예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의지, 욕망, 관조적 감상, 금욕적 절제의 개념을 설명했고요. 다음 바다를 예를 들어서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바로 탐욕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종주적 의지는 성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개별적 자아는 식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 세계관에서 죽음은 개인의 개별적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고, 무엇을 봐도 인식이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개별적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적 세계관이고요. 열반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금욕적 절제를 통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수행 방법으로 소식, 동정, 청빈이 있습니다. 소식, 동정, 청빈이 있고, 앉아서 명상을 하고 독서하고 금식하고 반복하고 기념일도 챙기고 체험활동 의뢰 영상, 강의 영상 등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래서 쇼펜하우어 책에서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람은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건강은 뭘 하는데 중요하다? 명랑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부를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이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마음. 다음 세 번째, 절도 있고 건강한 의지, 선량한 양심, 분별력 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보다 이런 뭐가 중요하다? 외적인 것이 어떠하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뭐 해야 된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쵸? 자, 그래서 EX1로 보면 헤라클레스는 폭발할 것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는 힘을 쓰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의 정신적 탁월함이나 열등함이 이미 자연히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뭐를 쌓아야 된다. 정신적 품격, 교양을 쌓아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이와 함께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간에게는 문화 쾌락을 하기 위한 욕망이 강하게 존재하지만 그러한 욕망을 달랠 수 있는 뭐도 있다. 이성 능력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인정한 셈이에요. 그래서 욕망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어서 이 수레바퀴 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추구하지 말고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